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시 건축주택국장 이종칠입니다. 올해 초 파주시 조직 개편에 따라 허가 1, 2, 3가 신설 이후에 건축, 개발, 산지와 농지 통합 운영 시스템 마련에 따른 1, 4분기 인허가 단축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가 신설 이후 1, 4분기를 기준으로 평균 처리 일수를 비교한 결과 개별로 접수되는 개발, 산지, 농지 인허가는 각각 2.8일, 2.4일, 10일 정도의 단축을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복합 민원인 건축 허가는 약 1.2일 정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분야별 처리 기관 단축은 인허가 통합 운영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인허가 민원 감소의 영향으로 보여지며 복합 민원의 지원 처리는 장기간 협의가 요구되는 각종 영향평가, 심의, 군협의 등의 평균 처리 일수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종 영향평가 등을 제외한 평균 처리 일수는 약 3일 정도 단축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저희가 성토 업무 추진 부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허가가로 업무가 이관되어 고유 인허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허가 1, 2, 3가는 개편 이후 민원인들의 부서 방문이 간소화되어 여러 부서를 방문하였던 불편사항이 개선되었으며 진정 민원 등의 접수 시 즉각적으로 직원들이 함께 현장 방문 추진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3일 건축 측량 대행업체 간담회를 통해 개별 인허가에 따른 체크리스트 및 세부 기준 등을 공개하며 구비서류 완벽 제출 및 민원인들에게 민원 처리 관련 진행 사항을 투명하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또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민원 처리의 단축 및 인허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는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인허가 민원에 대한 신속한 방향 결정 등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허가 처리 결과 분석을 통한 민원 처리 단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안 257 민원 서비스 실행과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 257이란 인허가 민원 서류가 접수되면 2일 이내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 및 협의 요청을 하고 5일 이내에 관련 부서의 협의 사항과 보완 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보완 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인허가 접수 후 보완 통보까지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전체적으로 크게 단축되고 그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행에 있어 빠른 처리 기간으로 인한 담당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현장 출장이 필수인 개발, 농지, 산지 등 검토가 미흡해질 수 있는 점 등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등은 제외하는 등 기존 시행상의 단점을 보완하여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 4분기의 짧은 기간으로 분석하기에 부족했던 부분은 실질적인 비교가 가능한 상반기 이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 언론인 여러분께 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읽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허가 파악 신설로 인해 허가와 관련된 부서에 혈압을 돌리는 등 절차 과정을 줄이게 돼 신속한 민원 처리가 기대됩니다. 특히 절차 간소화와 문제 해결의 신속성을 위한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는 자동화 인프라 어느 정도는 구축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분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작년도 조직 개편되기 전까지인 개발부서와 산지 농지부서, 그다음에 건축부서가 별도로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번 금년 1일차로 저희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허가 1과는 읍지역, 허가 2과는 면지역, 허가 3과는 동지역에 대한 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민원이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산지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싶으면 개발행위허가 부서, 산지부서, 그다음에 건축부서를 3개 부서를 사실은 다니시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개 부서에 각 팀이 다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탄현면으로 비유를 좀 하겠습니다. 탄현면 농지에다가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어떤 제조업 행위를 하겠다. 그러면 허가 2과만 방문하시면 원스톱 민원으로 지금 다 처리가 되게끔 지금 저희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사전 브리핑 자료로 설명드렸듯이 사실 그전에는 저도 그전에 제 민원 업무를 저도 지수 신청을 해봤고 그 결과치를 받음에 있어서 답답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초부터 계획하고 있던 게 전국으로 보면 아마 어느 시군도 없을 겁니다. 저희가 257 제도를 금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가 접수되면 2일 이내에 내부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2일 안에 부서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5일 이내에 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그다음에 7일 이내에 보완이 있으면 보완이 통보가 되는 거고 보완이 없으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금년도부터 이 257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좀 아쉬웠던 건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도부터 조직 개편돼서 진행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조직 개편된다는 얘기가 지금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는 알려져 있고 하다 보니 2022년도 하반기 무렵 12월 달에 사실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사실 이제 그 직원들이 이제 조직 개편되면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금년도 초까지 연장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반기에 이제 저희가 1, 4분기에 어느 정도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7월부터는 저희가 257 제도를 정착하는 그 해로 지금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 뉴스투데이의 이배윤 기자입니다. 그 원스톱 서비스로 인해서 그 여러 부서를 방문하였던 것을 간소화하고 그 불편사항 개선되는 것은 상당히 그 환영할 사항입니다. 한 가지 그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기업 유치로 일어나는 그 인허가도 마찬가지로 단축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바랍니다. 모든 인허가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이제 그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만 해서 처리되는 거는 바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내부적인 거 외에 각종 영향 평가를 받는 게 있고 또 군여비를 받는 게 있습니다. 물론 또 내부적으로 할 때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건축 심의를 받는 이런 과정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 영향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영향 평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가 되면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 결과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은 아직까지 저희가 그 관련 부서 외부 부서하고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건 없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어쨌든 민원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저희한테 통보될 거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기업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일반 뭐 그 개별적인 건축 민원도 있겠지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등 이 종합적인 면을 검토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시장님께서 과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불허가를 나더라도 빨리 내보내라. 그다음에 허가를 내보내려도 빨리 내보내라. 실질적으로 저희 그 이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파주시 행정이 불허가든 허가든 빨리가 처리되는거나 또한 저희가 그간의 그 과정을 보면 보안 통보 자체가 부서에서 이제 이 협의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협의문을 넘겼을 때 실질적으로 그 답에 대한 결과가 회신이 좀 늦게 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257 제도가 정착이 되면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파주 시민 또한 외부에서 파주시로 제조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산지나 농지 또한 건축 허가함에 있어서 타시금보다는 저희가 월등하게 일정을 당겨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경기는 오해석 기자입니다. 그 평균 처리 일수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개발이 2.86일, 산지가 2.44일, 농지가 10일이거든요. 근데 이 처리 일자가 농지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농지에 대해서는 사실 산지보다 조금 이제 그 행정 절차를 원하는 그 민원인이 좀 다소 줄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경제 활성화가 아직 덜 돼 있고 경제가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인허가가 그렇게 많이 접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 1, 4분기 정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에서 2일, 3일, 10일 정도의 어떤 저희가 성과를 냈다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257 제도가 정착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단축 일정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 2023년도는 저희가 2022년도 연 평균 일수에 비해서 저희가 2023년도 목표치가 20%입니다. 20%는 단축하겠다. 그다음에 257 제도가 실질적인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30%, 50%까지도 타 시군에 비해서 빠른 행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뭐 257 그 해당되는 그 사항은 단순 민원인가요? 아니면 도시계획상의 어떠한 민원도 여기 해당될 수가 있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거 외에는 개발행위라든지 아니면 이 단독 법령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되는 거 외에는 사실은 도시 파트에서는 지구 단위라든지 도시계 시설 결정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가 오면은 5일 7일 이내에는 무조건 회신합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단 그런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캐파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257 제도를 거기서 정착하기에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그 외부적인 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신도시 사업을 사실 정부가 지금 거의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구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 단위에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257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약간의 무리수는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구 단위라든가 영향 평가, 뭐 교통 환경 영향 평가도 있을 수 있고 그 기간이 단축이 엄청 된다 하더라도 이 기간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순 민원이냐 어떤 그 민원에 대해서 257 그 제도화를 할 것인가를 한번 여쭙고 싶은 것. 그러니까 257 제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 절차 진행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 그다음에 산지에 대한 협의, 산지에 대한 별도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의제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된 농지와 관련된 걸 지금 말씀하신 그 257 제도에 그 적용할 수 있는 그 범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자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시민인데, 네, 이제 국장님 인허가 제도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브리핑 한다고 하셔서 제가 잠깐 들으러 온 김에 들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국장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지금 이 실제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이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들 외에 이 개발 건별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이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로 뭐 필지를 분할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난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인허가를 빨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사례로 작년에 허가 변경건이 있었는데 거긴 배수관이 없는데 도면에 배수관을 그려가지고 인허가가 나간 게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허가과에서 사실 그게 잘못된 인허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잡아낼지에 대한 방안이 수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상태에서 인허가만 빨리 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조금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취지가 허가든 불허가든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제 그런 미흡한 이렇게 실제 현지 출장, 현지 점검을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방안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참, 이 난개발은 사실은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재산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기존의 인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그로 인해서 상대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발과 이 난개발은 사실은 이게 양면의 그 칼의 양면성, 동전의 양면성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한 불필요하게 재산 권리 행사를 하면서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부터 저희가 의회하고도 공청회를 했었고 또 의회에서 이 난개발에 대한 깊은 고민을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을 만들든 제도를 만들든 이 난개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 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또한 개발과 난개발은 사실은 반드시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운정역 앞에 있는 야당 그 일대 권역을 저희는 사실은 이게 그 신도시가 되면서 그 외 지역, 그 제척 지역이죠.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원룸, 투룸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밀집돼 있어가지고 기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했고 또한 적은 도로폭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분도 제가 알고 있는 분입니다만 사실 이제 삼단동에 이제 그런 일대의 그런 토지주들이 권리 행사하기 위한 행위로 인해서 기존에 거주하시는 인접 주민에 대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거 저도 충분히 그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 집행부하고 지금 의회 쪽에서도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산업위원장님이야 도시산업위원장하고도 이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질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을 드리지 못한 건 죄송하고요. 저희가 허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제가 늘 세 분의 과장님들한테 제가 당부 아닌 당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법에 앞서서 상식에 위배되는 허가는 내주지 말라고 저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과 상식이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기자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